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최가온의 감동 스토리. 오늘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13일 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펼쳐진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 그곳에서 17세 세계월의 고등학생 최가온은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꿈을 향한 첫 발걸음. 최가온 선수는 2008년 11월 3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사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스노보드는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스노보드 애호가였던 아버지 최인영 씨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눈과 친해질 수 있었죠. 흥미롭게도 최가온은 처음부터 스노보드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를 보며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노보드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7세의 나이에 본격적으로 스노보드에 입문하게 됩니다. 2017년 1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는 특별한 가족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최가온의 가족이었죠. 부모님과 사남매가 모두 스노보드를 자유자재로 타는 스노보드 패밀리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당시 8세였던 최가온은 쾌속 보딩과 스피드 라이딩이 특기인 말괄량이 보도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미 수준급의 기술을 선보였던 그는 스노보드 입문 1년 만에 프리스타일 선수로 정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윤걸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는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고학년 선수들보다 더 잘 탄다며 계속 훈련하고 성장한다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는 선견지명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재의 등장. 최가온의 재능은 곧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스위스 레생에서 열린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94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위와는 무려 10점 차이로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했죠. 그리고 2023년 1월 29일 최가온의 이름은 전 세계 익스트림 스포츠계에 각인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종목 최고의 대회 중 하나인 엑스게임스 여자 슈퍼파이프 경기에서 최연소 기록인 14세 2개월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1인자였던 클로이 킴이 보유하고 있던 최연소 우승 기록 14세 9개월을 6개월이나 앞당긴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한국 스노보드 선수로는 최초로 엑스게임스에 초청받아 출전했고 단번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미국 듀투어 여자 스노보드 슈퍼파이프에서 100점 만점에 98.33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받으며 최연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미국 콜로라도주 코퍼 마운틴에서 열린 생애 첫 FIS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월드컵에서 92.75점을 기록하며 일본의 오노 미스키와 미국의 메디 메스트로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월드컵 금메달을 획득한 순간이었습니다. 시련과 재기.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최가온에게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2024년 1월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훈련 중 척추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1년여간 재활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부상으로 인해 불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을 맛본 최가온은 아픈 것보다 대회에 나갈 수 없는 것이 더 속상해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재활과 훈련으로 다시 일어섰죠. 2025년 1월 락스에서 열린 월드컵 하프파이프 경기에 복귀하여 동메달을 획득하며 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025-26 시즌 최가온은 완전히 부활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코퍼 마운틴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92.75점을 기록하며 우승했고 일주일 후인 12월 19일에는 94.50점으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선에서 90점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였죠. 2026년 1월 17일에는 월드컵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올림픽 금메달 최강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올림픽 무대, 드라마의 시작. 2026년 2월 11일 최가온은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하프파이프 예선에 출전했습니다.
1차 시기에서 82.25점을 기록하며 예선 6위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예선을 마친 후 최가온은 준비된 기술의 반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 데이터 분석업체 슈어뷰 스포츠 애널리틱스는 최가온을 금메달 후보 1순위로 전망했습니다. 그만큼 최가온의 기량은 월등했죠. 하지만 2월 13일 새벽 결선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역경을 딛고 선 금메달. 결선 당일 리비뇨 스노파크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경기장 상태가 좋지 않았고 많은 선수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1차 시기 최가온은 두 번째 점프를 시도하던 중 착지 이후 슬로프 턱에 보드가 걸리면서 크게 넘어졌습니다.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의료진이 코스 안으로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들것에는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남은 슬로프를 내려왔지만 내려온 후 다시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며 모두를 걱정하게 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는 DNS did not start, 즉 기권을 의미하는 표시가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가온의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가온은 예상을 깨고 2차 시기에 출전했습니다. 아버지 최인영 씨는 딸이 정신력이 있다며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 시기에서도 부상의 여파인지 첫 기술부터 실패하며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한 클로이 킴은 1차 시기에서 88.00점을 받아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3연패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죠. 마지막 3차 시기를 앞두고 최가온은 1차 시기 점수 10점으로 결선 진출자 12명 가운데 11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치지만 말아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극적인 역전, 그리고 금메달. 최가온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와 눈발이 이어진 코스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초고난도 1080도 이상의 기술 대신 900도와 720도 회전 위주의 안정적인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기술 난이도를 한 단계 낮췄지만 최고 수준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했고 깔끔한 완성도와 기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며 성공적으로 완주했습니다. 점수판에 90.25점이 떴습니다. 단숨에 1위로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최가온은 점수를 확인한 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클로이 킴의 3차 시기만 남았습니다. 클로이 킴은 2차 시기에서 완주에 실패한 후 2위로 밀린 상태였습니다. 재역전을 위해 3차 시기에 나섰지만 다시 넘어지면서 역전에 실패했습니다. 최가온의 금메달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최가온은 한국 설상 종목 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17세 3개월의 나이로 클로이 킴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 17세 10개월을 경신했습니다. 우상을 넘어선 제자. 최가온의 우상은 바로 클로이 킴이었습니다. 클로이 킴과 그의 아버지는 최가온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멘토링해왔으며 미국에 초청해서 훈련도 도왔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최가온은 올림픽 전 인터뷰에서 클로이 언니와 같이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고 너무 행복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결선에서 최가온이 90.25점을 받자 일본의 오노, 미스키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이 와서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클로이 킴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자신의 3연패는 실패했지만 제자이자 후배인 최가온이 부상을 이겨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리스펙이 담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스노보드의 새로운 역사. 최가온의 금메달은 단순히 개인의 쾌거를 넘어 한국 스노보드 역사를 새로 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스키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상호가 남자 스노보드 알파인 은메달을 따내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번 2026 밀라노 대회에서는 김상겸이 남자 스노보드 알파인 은메달, 유승은이 여자 스노보드 빅에어 동메달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최가온의 금메달로 한국은 스노보드에서만 금, 은, 동메달을 모두 따내는 최초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김호준 해설위원은 2010년에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 자체가 본인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금메달 따는 것도 보게 되었다며 크게 감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에 처음 출전할 때부터 선수들과 동고동락해온 김수철,
국가대표 감독은 가온이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하다. 이것은 아버님이 거의 다 만든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최가온의 금메달 획득으로 대한민국은 올림픽 역사상 동계올림픽 빙상, 설상, 썰매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뒤에서 빛난 지원의 힘. 최가온의 성공 뒤에는 많은 이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최인영 씨의 헌신이 컸습니다. 시상식을 마친 최가온은 가장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가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었습니다. 최가온은 짜증내도 다 받아주는 아빠에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요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더 미안하다고 답했습니다. CJ그룹은 2023년부터 중학생이었던 최가온을 개인 후원하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하프파이프는 종목 특성상 1년 내내 훈련장과 대회를 찾아다녀야 하는데, CJ는 해외 원정 비용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또한 해외 훈련 중 컨디션 관리를 위해 갈비탕, 육개장 등 다양한 비비고 한식 제품도 지원했습니다. 최가온은 CJ의 지원 덕분에 세계 각국을 돌면서 외국 선수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의 꿈.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은 저 자신을 뛰어넘는 선수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림픽 전 인터뷰에서 그는 올림픽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즐기고 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보드를 잘 다룰 줄 아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가장 스노보드를 잘 타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어요. 기술을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드를 안정적으로 잘 타는 그런 선수로요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하프파이프가 조금 덜 알려져서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제가 알리고 싶어요라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국에는 하프파이프 훈련장이 단 한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가온은 주로 미국 맘모스에서 훈련을 진행해왔습니다. MBTI는 INTP이며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흑염소 수육으로 이틀에 한 끼는 먹을 정도로 자주 먹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당근차를 마시는 루틴도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한국에서 마라탕을 먹을 날을 제일 기다리고 있다는 영락없는 2008년생 고등학생이기도 합니다. 최가온의 이야기는 재능과 노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감동의 드라마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부상을 이겨내고 마침내 꿈의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17세 소녀. 그의 도전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최가온이 앞으로 세계 스노보드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설상 종목의 새로운 시대를 연 최가온.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